당신의 통장에 100조 원이 있다면 상상조차 어렵죠? 하지만 이들에겐 이미 현실입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녕하세요, 하더쇼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10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들 많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억만장자라는 단어는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현재 전 세계 최고 부자 10명은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1위는 3000억 달러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아니,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궁금증이 절로 생기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들의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어쩌면 여러분의 재정 목표를 세우는데도 큰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억만장자들이 정말 통장에 현금으로 100조 원씩 넣어두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들의 자산은 대부분 투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세계 최대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죠. 참고로 상장 기업이란 주식시장에 등록된 회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 애플 같은 회사들이 모두 상장 기업이죠. 이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노력, 기발한 아이디어, 운, 그리고 엄청난 계획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날짜는 2025년 5월 27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을 한 명씩 만나볼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산이 무려 3,740억 달러, 한화로 약 5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만들었고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여행을 현실화시키고 있죠. 머스크는 초창기 페이팔의 초기 주주로 참여하며 큰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회사인 뉴럴링크, 터널 굴착 회사인 보링 컴퍼니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그의 투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설립하며 AI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스페이스X는 약 3,5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되었고 xAI는 750억 달러 평가를 얻으며 새로운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항상 예측 불가능하지만 혁신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2위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는 1999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 이미 유명해졌지만 그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해요. 이 시기 이후 아마존은 웹 서비스, 물류, 배송 등으로 사업 영역을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베조스는 2013년에 워싱턴 포스트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고 우주여행을 상업화하는 항공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0년에 100억 달러를 기부하며 베조스 지구기금을 설립한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참고로 그의 회사 블루 오리진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함께 민간 우주 개발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데요.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의 아마존의 기업 문화를 이식하고 연간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력 10% 감축과 주 50시간 근무제 도입이라는 강도 높은 혁신을 시도 중이라고 하니 그의 승부욕을 엿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3위는 메타 플랫폼스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거입니다. 그는 이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가장 젊은 인물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키워냈죠. 참고로 메타는 페이스북 외에도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유명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메시징 서비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커버그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AI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거액을 AI에 투자하는 것은 메타가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4위는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 레리 앨리슨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오라클을 이끌었고 지금은 최고 기술 책임자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요. 참고로 레리 앨리스는 하와이 라나이 섬의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개인 소유 섬이라니 정말 엄청나죠. 그는 오라클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59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돈 150만 원의 초기 자본으로 오라클을 시작해 현재 거대한 자산가가 된 그의 스토리는 많은 창업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장하면서 꾸준히 세계 최고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죠. 게이츠는 자선 활동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아내와 함께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적인 자선 재단 중 하나로 전 세계 빈곤과 질병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자산 99%를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금액이 무려 1,070억 달러, 약 1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전 세계 부호 목록에서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재산을 쌓는 것만큼이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그의 철학이 인상 깊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6위는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거의 60년 동안 투자 복합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코카콜라 등 미국 최대 기업들의 대규모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버핏의 연례 주주총회는 수만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며 자본주의의 우드스톡이라고 불릴 정도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가치 투자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을 고수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등 우량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7위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부를 축적한 스티브 발머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경영진 중 한 명이었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NBA 프로 농구팀인 LA 클리퍼스를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는 LA 클리퍼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하며 스포츠 구단주로 변신한 흥미로운 이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8위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입니다. 구글은 이후 알파벳으로 사명을 변경했죠. 그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맡았습니다. 그의 자산은 현재 1,530억 달러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위, 9위는 프랑스의 명품 제국을 건설한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그는 LVMH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크리스찬 디올,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와 같은 다양한 프랑스 패션 브랜드들을 인수했습니다. 최근에는 보석 브랜드 티파니도 인수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10위는 레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공동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그는 2019년까지 회사의 사장을 역임했는데요. 그는 레리 페이지와 함께 실리콘밸리 한 차고에서 구글을 개발한 일화로 유명하죠. 레리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세르게이 브린도 2019년 말 나란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알파벳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알파벳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세 번째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 10명을 만나봤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를 쌓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막대한 부는 그들이 소유한 엄청나게 성공적인 기업, 즉 각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 기업들의 지분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직접 기업을 일구고 일해왔지만 진정한 부는 그 회사들의 소유권에서 비롯된 거죠. 둘째, 일반 대중들도 이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회사들은 대부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억만장자들의 성공에 편승해서 그들의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백만장자, 심지어 수백만 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를 쌓았습니다. 이 억만장자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성장하는 자산을 소유했고 시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복리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야말로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세계 최고 부자 10인의 이야기를 통해 부의 비밀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넘어 성장하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고 시간의 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만의 재정 목표를 세우고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